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같은 지역에 같은 전인데 왜 다르냐? 지금은 모습은 같은 전이지만 전으로 쓰고 있고 붙어있는 땅 옆에 땅이지만 서류를 띄워보면 얘는 도시지역 땅이고 얘는 비도시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누가 정해요?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 정하고요. 당연히 도시지역이 높겠죠. 그렇게 정해지고 이 도시지역에서 또 일종의 전이 있고 생산관리의 전이 있고 자연녹지의 전이 있고 상업용지의 전이 있고 개발지니까요. 그냥 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으로 쓰고 있는데 서류를 띄워보면 얘가 상업용지일 수도 있고요. 일종일 수도 있고요. 이종일 수도 있고요. 준주거일 수도 있고, 준주거는 부안에 없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용도를 못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보니까 왜 같은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땅은요 눈에 보이는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서류에는 정확히 명백히 국가가 써놓은 도시지역에 무슨 땅, 도시지역에 무슨 땅, 도시지역이 안 써있는 거는 비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도시지역은 써놓고 비도시지역은 안 써나요? 도시지역은 100% 땅 중에서 17%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나머지 모든 땅이 다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표시하면 나머지가 비도시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그거 하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안 했고 이때까지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 뭔가 바꾸려고 누구를 위해서인가 하지도 않고요. 안 그래요? 우리 이런 것들 바꾸려면 세종대왕 같은 그 정도의 열의와 그 정도의 이웃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언젠가는 바뀌겠고 아니면 관심 없는 거죠, 서민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도시지역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비도시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에 안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논이다 전이다 따지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에 이게 도시지역 땅이야 비도시지역 땅이야 도시 외곽지 변두리 시 외 땅이야를 구분하세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가치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용적률이 몇 프로냐까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용적률이 높을수록 땅이 더 인구가 밀집하는 더 높이 올라가는 상업이나 상업이 더 밀집되는 지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1단계예요. 1단계. 토지 투자의 1단계.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 1단계조차도 몰라요. 그냥 일종이면 다 같은 일종. 전이면 다 같은 전. 논이면 다 같은 논. 이거 외에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 참 애석한 게 있어요. 내가 살 때 도로 나 있는 것보다 내가 사서 도로가 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까요? 이건 구분 이거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애석해요. 이게 너무 좋은 분들인데도 정말 제가 보면 법 없이도 살고 그냥 써있어요. 법 없이 살아요. 이렇게 하시고 정말 근면성실하게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래도 3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하고 이게 1억 내가 단데요. 이걸 투자하는데 도로는 붙어있는 걸로 해야 당연히 도로 붙어있어야죠, 여러분. 당연히 붙어있는데 그 도로보다 더 중요한 거 살 때 맹지 아닌 걸 사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재 도로도 있으면서 계획도로가 또 있다라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현재 지금 도로가 없는데 계획도로가 있다.
근데 이게 추상적이지 않아야 돼요. 핵심 도로가 아니고 세부 도로일 때는 더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도로 보상들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국가가 용도를 허가해놨어요. 그 경계 라인에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니까. 이 경계 라인들 한번 지도 보세요, 여러분. 전국을 다 보세요. 용도가 딱 노란 거하고 그린색하고 바뀌는 이 라인에 도로 안 난 데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공업지하고 노란색 경계 라인에 도로 안 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용도 라인에 경계 라인으로 해놓은 것들은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경계 라인은 도로가 100% 납니다. 근데 언제 날지를 모를 뿐이에요. 언제 날지. 그게 이제 입지에 따라서 틀린 거죠. 핵심 요충에 이번에 부안에서도 그 새만금 지원도로가 지방도로 습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심이고 요충이고 그 도로가 아주 핵심 지역에 그 지원도로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질 정도로 핵심 도로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도로에 붙어 있냐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또 이제 그 몇 메타의 도로가 생기냐도 아주 중요하죠. 왜? 그게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못 보는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땅에 도로 나면 도로가 땅이 없어진다고 보상받는다고 신방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내 땅이 직접적으로 도로의 입구에 물려버린다라는 게 얼마나 집가 상승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데요. 전 제발 제 땅에 도로가 나줬으면 좋겠죠. 툭 잘리면 어때요? 왜? 네모나게 다 만들어주는데 무슨 지금 뭐가 중요해요? 삐뚤든 삼각형이든 뭐 별 모양이든 정말 보지도 못한 모양이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자, 지금 도시가 되고 도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의 땅들을 또 똑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다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구도심을 보고 알잖아요. 근데 여기도 도시지역이라고 국가가 허가를 해놨네요. 토지이용계획원에. 그런데 용도까지 지정을 해놨네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안 만들어줘요. 제 땅은 그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시는 구도시,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너무 좋은 땅도 맨 처음에 다 똑같았어요.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겠다고 국가가 용도를 지정을 해놓은 거야.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또 구역별로 그린색도 남겨놓잖아요. 다 의미를 두고 용도를 해놓나. 왜? 용도는 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로 계획도로보다 더 중요한 게 용도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실질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실 줄 아셔야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살 때에 이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걸수록 더 위험하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 맘에 쏙 든다. 구도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개발될 곳을 사야죠. 그렇게 될 곳을 사야죠. 여러분 돈 번다고 하면서 지금 강남이 개발하기 전에 강북하고 강남이 있을 때 강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강남이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요, 다른 모든 부동산 상품들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땅이라는 건 개발될 곳을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모든 것들이 어떤가요? 개발된 곳을 사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개발된 곳에 근처에 확장하는 데 사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땅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심란하고 뭐 미나리밭, 뽕밭 막 아무것도 없고 심란하고 그런 땅들이 뒤집어지면서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개벽을 하는 거죠. 사실 때 2021년도에 너무너무 내 맘에 쏙 들고 내 눈에 쏙 들고 이쁘고 그런 땅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조심. 왜요? 도로만 하나 나면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이제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도시에도 옆으로 신도시 들어가거나 신시가지 들어가고 혁신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는지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상권 다 어떻게 돼버리나요? 새로운 주거지 따라 다 가버리잖아요. 상권 싸게 손님 다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실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 때 너무나 눈에 잘 보이고 반듯하고 막 이렇게 붙어있고 바로 막 그 구분되어 있는 막 상업지 용지 주변이고 막 이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거기 그 외에 또 다른 개발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새만금도 그래요. 부안도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요. 상업용지이면서 일종이 있으면서도 구도심인데도 또 새로운 개발 계획이 들어간 것도 있고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2021년도 땅을 어떻게 사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단기 투자를 해도 장기에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수 있으면서 단기에 수익이 되는 땅을 선택을 해야죠. 언젠가 오르다가 끝나는 땅을 선택을 하면서 단기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조금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잘못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묶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계획대로 안 진행이 되니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틀어져 버리면 다른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해갖고 아파트 갭 투자들을 대출 끼고 하신 분들이 그 피해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잘 선별하셔야 하고. 그래서 다 같은 전이고 다 같은 땅이 아니다. 옆에 있다고 해도 얘는 도시지역의 땅에 상업용지 1종일 수 있고 아파트 부지 2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일수, 생산관리일수도 있다라는 거. 보존녹지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은 완전 달라요. 왜? 용적률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있는 위치가 달라요. 핵심 블럭이 아니에요. 핵심 블럭하고 핵심 블럭 아닌 데가 나뉘지잖아요. 그냥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이 땅 주인이 알면 비싸게 팔 건데 땅 주인이 모르면 싸게도 나오고 또 안다 해도 땅 주인이 돈이 급하면 싸게 빨리 가격만 맞춰줄 수 있고 어느 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 급한 돈 마무리할 수 있는 돈만 만들어주면 팔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땅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 그거 심각하게 왜 판대요? 왜 판대요? 물어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을까? 팔만하니까 팔고 팔 이유가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리고 안다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 다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격이라는 게 본질을 알게 되면 참 이거 정말 이게 객관적이지 않구나.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 이론적인 것은 그렇고 저렇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 아무도 모르는 앱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자 이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가격을 보고 아니거든요. 그게 다 가격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팔 때는 이걸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살 때는 이것만 봐요. 이게 뭐예요? 살 때는 그것만 보고 그걸 기준을 해요. 팔 때는 절대 안 그래요. 내 땅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도자, 매수자를 다 보잖아요. 매도할 때도 그 모습을 다 보고요. 매수할 때도 모습을 다 알죠. 매도할 때 입장도 다 알아요.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참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살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런 객관적인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자료도 그렇고 해석하는 것도 그러면 돼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저의 얘기를 100% 믿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나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하고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게 기억나고 저도 이제 지금도 투자를 하지만 처음에 막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계속 생각하면은 이게 만약에 지목하고 용도를 구분을 못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건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그게 구도심이냐 신도시냐 개발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틀린 거예요. 개발지 안에 구도심 있고 신도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사실 때 좋은 땅을 사시는 거예요. 조금 정확히 알면 좋은데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는데 많이 이해가 되진 않나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은 저하고 인연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된대요 제 말이. 저는 좀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있는 현장에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를 해요. 뭐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겠지, 저 얘기하면 저렇게 오해하겠지, 이런 것들 생각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투자를 아무리 좋은 땅을 만나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왜 다르냐, 보이지 않는 용도에 서류로 확인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림지역 땅을 그냥 농림지역 땅이 이제 경기도나 또 이런 데 막 개발하는데 땅이 없는 지역, 특히나 산지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산을 뭐 개발을 하고 그런 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산을 또 사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새만금이라는 대한민국 평화가 가장 많은 평화지대가, 그래서 곡식 이 농사로 오죽하면 김제 만경평야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전라북도는 평화지대가 많아요. 굳이 산을 깎아서까지 농림지역을 풀어서까지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서울에는 서울의 도시와 용도, 땅의 분포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뭐랄까요, 이렇게 비율이 맞춰져 있어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 맞게끔 돼 있는 거고요. 또 부산은 부산에 맞게 돼 있고요. 광주는 광주에 맞게 돼 있고, 서울은 서울에 맞게 돼 있어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하나의 법칙을 여기저기 다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개인이 공부하면서 거기까지 다 체크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는 일이니까 전국의 비율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또 트렌드, 이제 비대면 시대에 주거와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공간의 디자인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 거고요. 또 산업의 변화, 또 기술로 인해서 재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변화갈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그러면서 입지를 봐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근데 우선순위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봐서 이렇게 하는 매물들이 막 얼마나 되겠어요. 10개 안에서 뽑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매일같이 매물 체크하고 매물 보면서 없는 데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A급 아니면 그냥 쉰다고. 쉬어요. 왜냐면 어차피 너무 바쁘고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면서 일을 해요. 저도 어떤 고객님들 제가 그랬네요. 저도 고객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 투자 맡겨놓고 저 놀러 다니면서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내 돈 잘 크는지, 명절 때 되고 뭐 하면은 그냥 인사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그냥 저도 고객 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할게요. 지금 새만금의 통합시 때문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연말에 얘기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연초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실전 투자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어려워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담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자로 질문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게 맞고, 또 이제 상담을 하실 때에는 어디에 사는 누구 정도는 얘기하는 게 예의고요.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왜 얘기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간혹씩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분에게 뭘 해야 돼?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해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기본.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말을 안 한다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신뢰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걸까요? 그냥 어디에 사는 누구 정도는 얘기를 하는 게 그냥 기본이잖아요. 예의고요. 그러지 않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새로운 전화 와도 어디에요? 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잖아요. 가끔씩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고 딱 뭐 요것만 간단히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분의 인격으로 저를 대해요. 저와 상관없이 그분이 살아온 인격, 사람을 대하는 그 단계로 저를 대해요. 그러니까 존중받은 분은 존중을 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좀 이렇게 못 받으신 분은 막대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그 성숙한 투자 마인드, 성숙한 태도, 성숙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무작정 오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어디냐고 막 주소 가르쳐주라고 막 하는데 저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 여기 전화해갖고 제가 상담을 먼저 해야지 안 했는데 오시라고 하는 분 없어요. 왜냐면 고객님 시간도 아깝고 제 시간도 아깝고요. 솔직히 전화를 해봐서 이분이 뭔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싶은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저의 정보가 필요해서인지 보고 저도 시간을 내야지. 무작정 하는 거 왜 전화로 정보를 주어도 되는데 굳이 와서까지 시간을 뺏을 필요는 없잖아요. 양쪽 다. 요즘에 눈도 오고 막 그러니까 서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선 상담하고 제가 만나겠다. 이분은 좀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게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준비가 됐는지 태도와 관점이 저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옛날부터 속담이 있잖아요. 될 놈은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요. 맞아요. 저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태도들 하는 거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말이 고마우니까 고마움이 행동으로 느껴지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말로만 고맙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면 절대 고마운 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고맙다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무리하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은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참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물론 사람은 상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갖춰진 품격만큼 저를 대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반면으로 정말 무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솔직히 말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왜 오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오려고 하는지 그 전화로 상담을 먼저 해주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어차피 제가 얘기 아무리 해도 고객님은 고객님이 할 스타일이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남들은 무조건 어렵기라도 한번 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오고 가고 가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상담하는 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뺏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너무 바빠져서 기존에 투자하신 고객님들한테 인사도, 새해인데도 인사도 못 드리고,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빠지면서 그러니까 뉴스들만 올리다가 이렇게라도 얼굴을 뭐 고객님들이 이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바쁘죠? 이러면서. 그래서 오랜만에 올리니까 너무 이제 보기 좋다고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아,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짬짬이 자주 연락이라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제 건강 상태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또 안심하잖아요.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전 제가 이제 건강하니까 뭐 그냥 뭐 문제 없으니까 얘기 그랬는데 고객님들은 안 보이니까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강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답답해하고 뭐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거보다는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는 뭐 했는데 한 번도 돼본 적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또 똑같은 반든 선택을 하고 또 똑같은 길을 가시더라고요. 관점이 못 바꾸면 남의 관점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전문가의 관점이잖아요. 나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 이상을 갈 수 없대요. 여러분들. 그 나를 뛰어넘고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분야에 관련돼서 열심히 하는 전문가와 찾아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문가의 관점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효율적인 그 시간과 시대를 활용하고 가장 수익도 안전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관리해드리고 나중에 팔 때면 다 하는데 여러분 관리에 대한 것들을 되게 고맙긴 해요. 고맙긴 한데 그 수수료 챙겨주진 않으셔요. 그냥 딱 정해진. 그래서 이게 진짜 고마울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렵고 힘든 거는 알아요. 알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저를 좋게 봐주고 나쁘게 봐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이고 웃기네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A급 매물을 받고 싶으면 A급 매물을 받을 수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저도 한두 번을 속아요. 계속 속지는 않겠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그게 아니라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오는 만큼 가게 돼 있잖아요. 행동이. 그런데 그럴 때 왜 이제 정해져 있지만 제가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게 했을 때는 그런 서운함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거 여러분들 할 때 참 잘 생각하시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A급을 받고 A급의 매물을 받을 수 있려고 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요? 부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이 될까요? 없거든요, 여러분들. 없어요. 이 경기에 이 매물이 없는 상황에 다들 그냥 입에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준다는 사람 주지. 뭐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안 줘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중개사님들도.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처럼 매물 없다가 좋은 거 나왔는데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매물 없을 타이밍에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예를 그걸 들으잖아요. 분양.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처음이고 답답하고 처음이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금 이 돈이 원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프리미엄을 이렇게 붙여서 하냐 어쩌냐 막 따져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비춰주고 더 생각하시고 오세요 하고 어때요? 얹어서 막 나는 그 피를 올려갖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판이라고 바빠요. 그 사람 2개 살까 4개 살 수 있냐 막 이것 때문에 따지고 있는데 나는 원가 따지고 있고 왜 프리미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붙이고 막 이러면서 분양권 파는 데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분양권 살려고 분양권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제가 저를 그냥 지키면서 하는 거지만 안 그러신 분은 다수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알았죠? 그리고 그거 얘기하세요, 상대한테. 좋은 매물 A급 매물 먼저 주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감사 표시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A급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A급 매물 나오면 A급 매물 있는 분한테는 안 드려요. A급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새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알고 모르고 그거 인생에 뭐 몇 명이나 알고 살겠어요, 솔직히. 매일같이 새롭고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서 사는데 알고 모르고가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처음이면 저는 그냥 제가 정한 기준 A급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하는 저의 기준에 맞춰서는 그냥 제 고객이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제 양식은 제가 지켜서 하는 거니까.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진짜 얄밉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 드리는 거죠. 근데 너무 처음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모른다라는 것이 좀 그래요. 왜냐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몰라요? 그 옆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 안 하고 땅 위에 있는 거, 땅 밑에 있는 걸 다 해결하고 막 해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도자 움직이는 것부터 매수자 하면서 대출부터 한두 가지 신경 쓸 게 아닌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해내가면서 하면서 또 해주는 건데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급 매물을 받고 싶다 말하세요. 여러분 전문가한테, 여러분 중개사한테 말하세요. A급 매물 주라고 먼저 내가 감사 표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A급 매물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다고 해서 A급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중개사들 부분은 또 관점이 틀려요. 그냥 그냥 어디든 사서 가까우면 갖고 있으면 돈은 안 있으면 언젠가 다 오르는데 조금 안 오르겠어요. 이런 관점을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땅 없는데 이거라도 사야지. 안 사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뜨끔뜨끔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아요. 왜? 맞는 매물 찾아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매물에 맞춰서 브리핑하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안 그래요? 근데 참 이 본질을 보면 아주 쉬운데 본질을 못 보고 겉을 핥으면 아주 어렵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개발지 같이 땅 투자 같이 쉬운 거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하고 100% 없어요. 100%요? 200% 300%인데 여러분만 50%인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고 정확한 거 투자해서요? 없습니다. 주식까지 불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아요. 땅은 개발지는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쉽고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 정확하고요. 누구나 조금 원리대로만 생각하면 그냥 100%예요, 100%, 100점 100승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겉에 지금 보이려고 말고 제가 계속 말한 이 관점에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살 때가 아니라 팔 타이밍에 어디가 가장 부안해서 핫할까? 이걸 한번 보세요. 핵심 메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막 아무것도 없고 심란하고 막 꺼지고 올라가고 막 그런 데다가 무덤까지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핵심에 국가가 허가해 놓은 데가 어디야? 도로 보상이 끝난 데가 어디야? 계획도로가 나온 데가 어디야? 여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립니다, 여러분. 살 때는 너무 심란하죠. 그런 애들이 천지개벽을 해줘요.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현장에서 정말 누나같이, 엄마같이, 언니같이, 뭐 딸같이 이렇게 정말 아는 사람이 친근히 해줄 수 있는 가족에게 해주는 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의 또 바람이고 이 영상을 찍는 저의 소원이기도 해요. 바람. 소망이니까요. 항상 관점을 바꾸려는데 많은 생각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